그날 저녁,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지은의 손이 멈췄다. 싱크대에 거품이 가득한 그릇들 사이로 남편 민호의 휴대폰이 끝없이 울리고 있었다. 민호는 차고로 나가 이웃의 울타리를 고치러 간 터였다. 평소처럼 휴대폰을 카운터에 놓아둔 채 그링톤은 민호가 바꾸지 않은 기본 소리, 귀에 거슬릴 만큼 단순했다. 아빠 폰, 거실 바닥에서 장난감 트럭을 가지고 놀던 6살 지훈이가 소리쳤다. 알았어. 엄마가 받을게. 지은은 행주로 손을 닫고 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떠 있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민호에게는 익숙한 일이었다. 주말에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연락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녀는 스와이프하며 받았다. 여보세요. 민호 폰입니다. 침묵. 그러더니 속삭임처럼 낮은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또 양말을 여기 두고 갔네.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밀했다. 마치 침대에 누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듯 지은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실수로 건 거라 생각하며 상대가 끊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 여자는 끊지 않았다. 대신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밝고 행복한 지은의 위를 무너뜨리는 소리. 너무 사랑해. 그 말은 주먹처럼 가슴을 후려쳤다. 숨이 막혔다. 생각이 멈췄다. 지은의 손가락이 통화 종료 버튼을 세게 눌렀다. 화면이 깨질까 봐 걱정될 만큼. 주방은 조용해졌다. 지훈이가 바닥에서 트럭을 굴리는 소리만 들릴 뿐 그녀는 손에 쥔 폰을 뱀처럼 노려봤다. 다리가 후들거려 카운터 가장자리를 잡았다. 양말이라니. 양말. 그건 민호가 어딘가에서 양말을 벗고 잊어버렸다는 뜻이었다. 양말을 벗는 그런 곳, 누군가 세탁을 해주고 그게 민호의 양말인지 아는 그런 곳, 지은의 머릿속이 소용돌이쳤다. 민호는 건설 노동자였다. 매일 더럽게 돌아와 차고에서 옷을 갈아입고 집에 들어왔다. 집 안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지만 양말은 침실에서 벗어 세탁 바구니에 넣고 집 세탁기에서 빨았다. 그러니 민호의 양말이 어느 세탁기에 있었단 말인가? 지은은 주방 창밖으로 차고를 봤다. 민호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아마 도구를 정리 중일 테지. 그의 아내가 방금 모든 걸 무너뜨린 전화를 받은 줄 모른 채. 8년 결혼한 지 8년, 사귄 지 10년. 지훈이는 6살. 그러니 그 여자가 지훈이 인생 대부분 동안 민호의 삶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더 오래?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또 양말을 여기 두고 갔네. 마치 이전에도 일어났던 일처럼, 정상처럼 민호가 그 여자 집에 양말을 자주 두는 듯. 그리고 그 웃음소리,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너무 사랑해. 지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폰을 내려놓고 카운터를 양손으로 잡았다. 온몸으로 떨림이 퍼졌다. 속이 메스꺼웠다. 깨끗한 주방에서 토할 것 같았다. 지훈이가 행복하게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놀고 있는데 엄마, 지훈이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괜찮아. 지은은 그를 돌아보며 억지로 웃었다. 괜찮아, 아가. 계속 놀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다. 그 여자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메아리쳤고 갑자기 깨달았다. 그 목소리는 완전히 낯설지 않았다. 어디선가 들어봤던 기억 속에 묻힌 노래처럼. 그러니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내가 아는 누군가였다. 다음 1시간 동안 지은은 우리 안짐승처럼 집 안을 서성였다. 차고에서 소리가 날 때마다 심장이 목으로 치밀었다. 지훈이가 왜 슬퍼 보이냐고 물을 때마다 6살 아들에게 거짓말했다. 엄마 피곤해서 그래. 민호가 마침내 뒷문으로 들어오며 낡은 천으로 손을 닦을 때
지은은 주방 테이블에 앉아 잡지를 읽는 척했다. 손이 떨려 무릎에 숨겼다. 여보, 민호가 매일처럼 그녀 머리에 키스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 1시간 전 어떤 여자가 그의 폰에 달콤한 말을 속삭이지 않은 듯, 미안, 오래 걸렸네. 이웃 울타리가 생각보다 엉망이었어. 지은은 싱크대에서 손을 씻는 그를 지켜봤다. 수천 번 본 루틴.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 느껴졌다. 일에 먼지를 씻는 건가? 아니면 그녀의 흔적을 씻는 건가? 너 폰 울렸어. 지은이 목소리를 안정되게 유지하며 말했다. 민호가 어깨 너머로 봤다. 아, 그래? 누구였어? 내가 받았어. 민호가 돌아서며 행주로 손을 닦았다. 그의 얼굴에 무언가 스쳤다. 너무 빨라 놓칠 뻔했지만 공포나 패닉 같았다. 뭐래? 그의 목소리는 평범했지만 눈은 그녀를 피했다. 여자였어. 지은이 테이블에서 일어났다. 잡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양말을 내 집에 두고 갔다고 하더라. 민호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불륜 들킨 사람의 붉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유령을 본 듯한 병든 창백함. 지은아, 설명할게. 그 여자가 너 사랑한다고 했어. 민호의 지은의 목소리가 그의 이름에서 갈라졌다. 웃으면서 사랑한다고. 민호가 머리를 손으로 쓸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하는 제스처, 일이나 청구서 때문에. 하지만 이건 다른 스트레스였다. 무너질 듯한 스트레스. 그게 아니야.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뭐야? 지은이 가까이 다가가며 그의 얼굴을 탐색했다.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불륜 중이라는 거야? 나랑 아들 있는 여자. 아니야. 민호가 세게 고개를 저었다. 지은아, 그런 게 아니야. 복잡해. 복잡하다고. 지은이 웃었지만 유머는 없었다. 뭐가 복잡해? 불륜이냐 아니냐야. 민호가 거실을 보며 지훈이를 확인하더니 다시 그녀를 봤다. 지훈이 잠든 후에 이야기할까? 아니, 이 말이 날카롭게 나왔다. 지훈이가 트럭에서 고개를 들었다. 지은이 목소리를 낮췄다. 지금 해 1시간 동안 미치도록 궁금했어. 그 여자가 누군지, 왜 내 양말이 거기 있는지. 지은아, 제발. 누구야? 민호. 민호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그의 손도 떨렸다. 문 쪽을 힐끔거리며 도망치고 싶은 듯 지금은 말 못해. 말 못해. 지은의 목소리가 커졌다. 지훈이가 봤다. 그녀가 낮췄다. 아내가 내 불륜 상대를 모른다는 거? 불륜 아니야. 민호의 목소리가 절박해졌다. 제발, 지은아. 난 절대 너 배신 안 해. 믿어줘. 그럼 그 전화 설명해. 못해. 왜? 민호가 잃어버린 아이처럼 보였다. 이해 못할 테니까. 그 말이 더 아팠다. 시도해봐. 민호가 오랜 시간 그녀를 바라봤다. 내면의 싸움을 하는 듯 마침내 폰을 꺼내 스크롤했다. 뭐해? 전화할게. 그의 목소리가 속삭임. 이걸 고쳐야 해. 민호가 뒷문으로 나갔다. 폰을 귀에 대고. 민호, 감히 도망치지 마. 하지만 그는 이미 밖이었다. 창문을 통해 뒷마당을 서성이며 급하게 말하는 게 보였다. 아마 그녀, 그 익숙한 목소리의 여자에게. 그날 밤, 민호는 소파에서 잤다. 생각할 공간이 필요하다 했지만 피하는 거였다. 지은은 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지난 몇 달 대화를 재생했다. 놓친 단서를 찾으며. 다음 아침, 민호는 지훈과 그녀가 깨기 전에 출근했다. 주방 카운터에 커피와 쪽지가 있었다. 오늘 밤 이야기할게. 약속해. 사랑해. 하지만 지은은 기다릴 수 없었다. 모르는 게 그녀를 갉아먹었다. 지훈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와
결혼 8년 만에 처음으로 민호의 물건을 뒤졌다. 서랍부터 이상한 걸 찾으며 연애 편지, 영수증, 쪽지. 하지만 평범했다. 작업복, 낡은 티셔츠, 기념일 선물 시계. 침실 구석 책상으로 갔다. 민호는 정리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서류는 맨 아래 서랍에. 보험, 지훈이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거기서 은행 명세서를 발견했다. 처음엔 정상. 민호 월급 입금, 모기지 출금, 식료품, 주유소. 하지만 이상한 게 보였다. 지난 3년 매달 45만 원, 윌로우브룩 케어센터로 45만 원. 차 할부보다 많았다. 지은은 그 이름을 들은 적 없었다. 더 과거 명세서를 봤다. 2022년 1월부터 시작. 지훈이 유치원 시작 직후. 그전엔 20만 원, 30만 원, 그러다 45만 원으로 고정. 랩탑을 켜고 윌로우브룩 케어센터를 검색했다. 웹사이트가 천천히 로드되며 심장이 내려앉았다. 장기 요양시설. 노인 사진과 미소 짓는 스태프. 하지만 더 일근이 노인만이 아니었다. 정신건강 문제, 발달장애, 만성질환자 위한 곳, 24시간 감독과 의료 케어 필요한 사람들. 민호가 몇 년째 누군가의 케어를 위해 수천만 원을 썼다. 지은이 모르는 누군가. 사이트를 더 봤다. 방문 시간, 가족 지원 그룹, 지불 계획. 장기 요양 가족을 돕는 내용. 사랑하는 사람. 민호가 사랑에 수천만 원 쓴 사람. 결혼 내내 숨긴 사람. 지은은 명세서와 사이트를 인쇄해 주방 테이블에 펼쳤다. 전화 여자, 미스터리 지불, 민호의 이상한 반응. 단순 불륜이 아니었다. 더 복잡했다. 민호에게 전화해 물을까 했지만 주저됐다. 어제 그의 공포 눈빛, 이해 못할 거라는 말, 돈이 빠듯할 때도 지불을 놓치지 않은 점, 윌로우브룩이 민호에게 가족 재정 희생할 만큼 중요했다. 아내에게 몇 년째 거짓말할 만큼. 사이트 주소 봤다. 서울 외곽 20분 거리. 지금 운전해 가서 물어볼 수 있었다. 하지만 정말 알고 싶나? 명세서를 가방에 넣었다. 지훈이 학교 끝나려면 6시간. 충분히 윌로우브룩 가서 답을 찾을 시간. 윌로우브룩으로 가는 20분이 인생 최장처럼 느껴졌다. 2번 차를 세우고 돌아갈까 했지만 강제적으로 계속 갔다. 도착할 때쯤 손바닥이 땀으로 미끄러웠다. 시설은 웹사이트처럼 밝지 않았다. 낡은 단층 건물, 소나무가 햇빛을 막아. 주차장은 반쯤 비었고 차들은 직원 것 같았다. 차 안에서 10분 앉아 입구를 지켜봤다. 스크럽스 입은 여자가 노인을 밴으로 데려갔다. 젊은 남자가 꽃을 들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들어갔다. 마침내 지은은 차에서 내려 입구로 갔다. 자동문이 슉 열리며 소독제와 인공 꽃 냄새가 났다. 도와드릴까요? 리셉셔니스트는 친절한 눈의 중년 여자, 회색 머리번으로 묶음. 이름표 패트리샤. 누굴 방문하러 왔어요. 그런데 확실치 않아요. 환자가 여기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패트리샤의 표정이 조심스러워졌다. 가족이세요? 지은이 주저했다. 누구를 찾는지도 모르는데. 남편이 여기 지불을 해요. 명세서 봤는데 말 안 했어요. 무슨 일인지 알아야 해요. 죄송하지만 승인된 연락처가 아니면 환자 정보 못 드려요. 패트리샤의 목소리 부드럽지만 단호. 남편 이름이 뭐예요? 파일 확인해 볼게요. 김민호와 패트리샤가 컴퓨터에 입력하며 얼굴이 변했다. 알아봄과 동정 같은. 아, 민호 씨 아내시군요. 그 말투가 지은의 위를 떨어뜨렸다. 그녀를 아는 듯, 민호가 그녀에 대해 말한 듯, 민호 씨,
몇 년째 오세요. 정말 헌신적인 오빠죠. 패트리샤가 입을 막으며 불편해했다. 말 안 했어야 했는데. 오빠. 그 단어가 타격처럼 왔다. 민호에게 형제자매가? 몇 년째 방문하며 말 안 한 이해 못해요. 지은이 리셉션 데스크를 잡으며 말했다. 민호는 형제 없어요. 부모님 젊을 때 돌아가셨어요. 독자라고 했어요. 패트리샤가 혼란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매달 소피아를 보러 와요. 모든 케어 처리하고 지불도 해요. 당신이 아는 줄 알았어요. 소피아. 그 이름은 아무 의미 없었지만 실제하게 만들었다. 민호가 매달 방문하는 실제 사람. 돌보고 지불하고 아내에게 숨긴. 그녀 볼 수 있어요. 말이 나왔다. 소피아 방문할게요. 패트리샤가 고개 저었다. 승인 방문자 목록에 없어요. 민호 씨만 허락되고 서면 허가 없인 안 돼요. 뭐라고요? 지은의 목소리가 커졌다. 로비 사람들이 봤다. 특히 나 못 오게 했다고? 당신 특별히 아니에요. 패트리샤가 빨리 말했다. 가족만, 민호 씨가 유일한 가족 연락처예요. 지은은 익사하는 기분. 민호가 숨겼을 뿐 아니라 그녀가 발견해도 못 알게 막았다. 그녀 왜 여기 있어요? 지은이 절박하게 물었다. 패트리샤가 로비를 보더니 가까이 기대. 말하면 안 되지만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예요. 20대 초부터 여기 있어요. 민호 씨가 결혼 전부터 후견인이에요. 후견인. 퍼즐이 맞춰졌다. 지불, 비밀, 어제 공포 눈빛. 소피아는 방문자만이 아니었다. 완전히 의존하는 사람. 민호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은은 떠날 수 없었다. 가까이 왔는데. 방문 시간 언제예요? 패트리샤가 벽 시계를 봤다. 1시간 후 시작이에요. 하지만 목록에 없어요. 민호 아내라고 소피아 확인 보냈다고 하면? 긴급이라고 패트리샤 불편해 보였다. 문제될 수 있어요. 제발. 지은이 데스크 너머 기대며 낮췄다. 남편이 결혼 내내 누굴 숨긴 걸 방금 알았어요. 이해해야 해요. 문제 안 일으킬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설득했는지 패트리샤가 한숨 쉬며 로비를 봤다. 127호, 복도 끝 간호 스테이션에서 왼쪽. 하지만 나한테 들은 거 아니에요. 지은은 로비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그 1시간이 일주일처럼 길었다. 가족들이 오가며 희망과 절망을 봤다. 소피아를 만나면 어느 쪽일까? 방문 시간이 되자 패트리샤 지시대로 복도를 갔다. 환자 방문들이 열려 TV나 대화 소리가 들렸다. 다른 건 닫혔고 이름표만. 127호의 소피아 김이라고. 민호 성씨. 지은이 부드럽게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방은 작지만 편한 침대, 서랍장, 창가 의자 2개, 한 의자에 늦은 20대 여자, 긴 검은 머리. 민호와 같은 갈색 눈을 들어서자 그녀 얼굴이 밝아졌다. 아름답고 가슴 아픈 미소. 민호 오빠. 그녀가 일어나려 했다. 오늘 일찍 왔네. 머리 자른 것 같아. 지은의 심장이 조였다. 그녀를 민호로 착각했다. 아니면 누구인지 헷갈린 건가? 민호 아니에요. 지은이 문 근처에 서며 부드럽게 말했다. 난 지은이에요. 민호 안에 소피아의 표정이 변했다. 혼란, 알아봄, 공포처럼. 그녀가 무겁게 앉았다. 안에 천천히 반복. 민호 오빠 결혼했어? 네, 8년 됐어요. 아들 지훈이도 있어요. 소피아가 오랜 시간 그녀를 보며 처리했다. 손이 살짝 떨리고 문 쪽을 힐끔. 민호가 들어올 듯 결혼했다고 말 안 했어. 마침내 말했다. 옛날에 너에 대해 말했어. 지은이 이것저것. 하지만 그만두고
헤어진 줄 알았어, 옛날에. 지은이 가까이 가 창가 의자에 앉았다. 소피아 씨, 민호 어떻게 알아요? 소피아가 당연하단 표정. 내 오빠야. 큰 오빠. 22살 때부터 돌봐줘. 오빠. 마침내 진실. 민호에게 여동생이 정신문제로 몇 년째 시설에. 지은은 몰랐다. 민호가 당신 말 안 했어요. 지은이 부드럽게. 소피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 부끄러워. 알아. 난 망가졌고 오빠가 망가진 동생 알리기 싫어.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맞아, 눈물이 흘렀다. 내가 오빠 인생 망쳤어. 부모님 날 버렸고 오빠가 부모님과 나중 선택해야 했어. 날 선택해서 둘 다 버림받았어. 조각이 맞춰졌다. 민호 부모님은 젊을 때 죽은 게 아니었다. 소피아가 다루기 힘들어지자 자식들을 버렸다. 22살 때 무슨 일 있었어요? 지은이 물었다. 소피아가 손등으로 눈을 닦았다. 의사들이 정신분열이라고 해. 목소리 들리고 없는 게 보였어. 사람들이 날 해치려 한다고 생각했어? 일 못하고 스스로 못 돌봤어. 그녀가 창밖 소나무를 봤다. 가끔 아직 헷갈려. 오늘 민호 오빠 불러 사랑한다고 한 것처럼. 오빠인 줄 알지만 뇌가 있고 남친이라고 생각해. 의사들이 병 일부라고 해. 그 전화. 마침내 이해. 지은은 멍해져 집으로 운전했다. 소피아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훈이를 학교에서 데리러 가며 물속에서 움직이는 듯 정상 생활 모션인데 세상이 바뀌었다. 집에 민호 트럭이 있었다. 주방 테이블에 작업복 차림으로 앉아 며칠 안 잔 듯 아빠, 지훈이가 달려들고 민호가 안아줬다. 평소보다 길게. 안녕, 꼬마. 학교 어땠어? 좋았어. 공룡 배웠어. 어떤 공룡 학교 버스만큼 크대. 대단하네. 민호 목소리 긴장됐고 지훈 머리 너머로 지은을 봤다. 방에서 좀 놀아. 엄마 아빠 이야기할게. 지훈이가 올라간 후 그들은 주방에서 서로를 봤다. 민호는 지치고 패배한 무거운 짐 진 사람처럼. 오늘 윌로우브룩 갔어. 지은이 조용히. 민호 어깨가 처졌다. 알아. 전화 왔어. 내 동생 만났어. 민호가 맞은 듯 움찔. 지은아, 설명할게. 모두 말했어. 민호. 그녀 병, 부모님, 왜 거기 있는지 지은이 앉으며 어제 분노가 더 깊고 복잡한 걸로 바뀌었다. 이해 못하는 건 왜 나한테 말 안 했냐는 거야. 민호가 얼굴을 손에 묻었다. 올려보니 눈이 붉고 본 적 없는 고통. 부끄러웠으니까 속삭임. 소피아가 아니고 다른 모든 게 병든 딸 버린 부모님. 내가 못 돌보는 거, 정상인 척 거짓말한 거. 정상, 지은이 테이블 넘어 손을 잡았다. 민호. 정신병 동생 있는 게 비정상 아니야. 그럴까? 목소리 갈라졌다. 처음 데이트할 때 너 큰 가족 원하고 사랑스런 부모 운 좋다고 했어. 어떻게 말해? 부모가 우리 버렸다고. 동생이 시설에 사는데 가끔 나를 남친으로 착각한다고. 그의 고통이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날 믿을 수 있었어. 믿고 싶었어. 지은아, 수없이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늦을수록 어려워. 결혼하고 지훈이 생겼고. 진실 알면 떠날까봐 무서웠어. 아이들이 소피아 병 유전받을까? 이런 엉망 가족 못 견딜까? 지은이 손을 세게 쥐었다. 그래서 8년 혼자 짊어졌어. 매달 방문해. 의료 결정, 재정, 모든 것 내 책임이야. 부모처럼 버릴 수 없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너랑 지훈이를 위험도 못 줘. 너희가 내 전부야. 어제 전화.
헷갈릴 때야. 약이 도와주지만 에피소드가 있어? 현실이 머리에서 섞여. 나쁜 날 목소리 들으려 전화했어? 하지만 그 순간 난 오빠가 아니었어. 그 순간 지은은 방에 혼자 앉은 소피아를 생각했다. 민호의 월 방문만. 민호가 간신히 지불하며 혼자 짐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말하며 갉아먹히는 비밀. 하지만 그 안에서 분노가 피어올랐다. 이건 배신이었다. 단순 불륜이 아니지만 더 깊은 배신. 신뢰의 뿌리를 뽑은. 난 안 떠나, 지은이 단호히. 민호가 희망과 불신으로 봤다. 안 떠나. 소피아는 내 동생이야. 우리 가족이야. 지은이 일어나 테이블을 돌아 안아줬다. 민호가 그녀에게 무너지며 온몸 떨었다. 미안해, 지은아. 거짓말해서. 함께 헤쳐나갈게. 그녀가 그의 머리에 속삭였다. 하지만 더 이상 비밀, 거짓말 없어. 같이 해야 해. 며칠 만에 처음으로 괜찮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그날 밤, 지은은 잠 못 이루며 생각했다. 민호의 눈물은 진심이었지만 8년의 거짓은 지울 수 없었다. 매일 아침 웃으며 출근하는 척, 밤에 돌아와 가족인 척 소피아를 숨긴 건 그녀를 믿지 않았다는 증거. 한국 사회에서 가족 비밀은 종종 묻히지만 지은의 가슴엔 상처가 새겨졌다. 한 번 배신은 영원한 의심이라는 옛말처럼. 다음 날부터 지은은 조용히 계획을 세웠다. 표면적으로 용서하는 척 민호와 함께 소피아를 방문하고 가족처럼 행동. 하지만 속으로는 복수를. 그 비밀이 민호를 갉아먹은 것처럼 그녀도 민호의 삶을 서서히 무너뜨릴. 먼저 민호의 회사에 익명으로 팁을 보냈다. 김민호가 회사 시간에 시설 방문, 재정 문제 있음, 사소하지만 의심의 씨앗. 민호가 스트레스 받는 걸 보며 지은은 속으로 웃었다. 상처가 행동을 부추겼다. 단순 드라마가 아니라 심리적 고통의 연쇄. 3개월 후 지은은 윌로우브룩 소피아 방에 앉아 민호가 가져온 가족 앨범을 정리했다. 소피아가 지훈이 6번째 생일 사진을 들며 부드럽게 웃었다. 민호 오빠 어렸을 때랑 똑같아. 지저분한 머리, 장난꾸러기 미소. 흥분할 때 봐야 해. 세상을 정복할 듯한 눈빛이야. 소피아가 웃었다. 최근 더 잦아진 소리. 지은과 민호는 소피아의 정신과 의사 마르티네즈 박사와 일하며 경계와 기대를 세웠다. 소피아는 좋은 날엔 관계를 완벽히 이해했다. 나쁜 날엔 혼란과 두려움. 사실 지은이 폰을 꺼내며 다음 주 민호가 지훈이 데려올 거야? 짧게 박사님도 계시고 소피아 눈이 밝아지다 걱정으로 흐려졌다. 헷갈리면? 아이를 놀라게 하면? 함께 대처할게. 가족이니까 가족이란 단어가 소피아에게 새로웠지만 익숙해졌다. 민호와 지은은 치료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다. 비밀이 초래한 피해를. 쉽지 않았고 지은은 여전히 분노했지만 더 강한 걸 쌓는 척.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지은의 복수는 이어졌다. 소피아에게 은밀히 말했다. 민호가 내 탓으로 부끄러워해. 그래서 날 속였어. 소피아의 죄책감을 자극. 소피아가 민호에게 화를 내게. 집에서 지훈이에게 자빠가 비밀 많아라고 속삭였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민호를 괴롭히게. 민호의 삶이 서서히 균열되었다. 회사에서 의심받고 집에서 불신.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다. 상처가 너무 깊었다. 침묵 속 복수, 배신의 대가. 어느 날 폭발이 왔다. 민호가 주방에서 소리쳤다. 왜 이렇게 변했어, 지은아? 용서한 줄 알았는데 지은이 차갑게 웃었다.
용서. 8년 거짓을? 내가 날 믿지 않았듯 나도 너를 파괴할게.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소피아가 전화로 울며 못 봐. 왜 날 숨겼어? 라고. 지훈이가 아빠 나쁜 사람이야. 라고. 모든 게 무너졌다. 지은은 승리감을 느꼈지만 곧 공허가 왔다. 복수의 대가는 그녀 자신도 잃는 거였다. 가족이 산산조각, 고독한 그림자만 남았다. 선택의 대가, 영원한 상처.